분양권에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상급지가 아니라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폭들이 크다는 겁니다. 장이 4구역이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부산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지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둔촌중앙 같이 좋은 가격, 좋은 입지 분양권에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분양권에 주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희망 고문이었거든요. 완전히 로또 청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수혜자와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게 저는 분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여기에 자격 조건이 되는데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저는 지금 나오는 분양권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가격과 좋은 입지, 이 좋은 입지라는 건 상급지나 혹은 진보지의 분양권에 주목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입지적인 본질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물건들이 많은데 지금 뭐 언론에서도 뭐 양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의견이. 여기는 이제 안 좋은 물건들이고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의견, 그리고 아니다,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 선택에 있어서 좋은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든 분양권이 다 좋다는 아니지만요, 사실은 입지적 본질이 괜찮다면요,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다면은 진입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첨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둔촌주공이 미분양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예전처럼 뭐 100대 이런 건 아니지만은 물량이 거의 뭐 4,700세대 일반 물량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은 분명히 성공적인 분양은 될 거라는 거는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일단은 둔촌주공하고 장이 4구역, 여기가 이제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부터는 장이 4구역이 이제 청약을 하는데요. 입지적으로 뭐 둔촌주공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변의 가격을 대비해서도 사실은 안전마진이 최소 4억 이상은 확보되는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애가 있습니다. 거주요건이 2년이 있고 이제 전매 제한이라는 부분들이 걸려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입지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입지가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장이 4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장이 4구역. 근데 장이 4구역도 입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가 장이 4구역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근데 저는 둔촌주공은 그래도 중상급지에 대한 좋은 분양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장이 4구역 같은 경우는 진보하는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란색들이 전부 다 정비사업들이 지정이 된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 성북구고 그 경계선 바로 옆으로 가면 노원입니다. 근데 이 노원하고 성북하고 같이 봐야 되는 동네예요. 노원 같은 경우는 여기 광운대 역세권이 있죠. 그리고 더 가까이 보면은 광운대 역세권에 재건축 물량 아파트가 있습니다. 월계동 신도 관리처분까지 갔고, 여기도 세대수는 작지만 월계동 주택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6구역도 속도 이제 막 빠지고, 이번에 내일 분양을 하는 게 장이 4구역입니다. 대장입니다, 대장. 그래서 주변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이제 입주를 한 뭐 장이 포레 카운티라든지 레미안 퍼스트하이 같은 경우는 교통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는 좋은데 교통이 불편하다 했지만, 지금 나오는 장이 4구역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 역도 가깝고 교통의 편의성도 있습니다. 물론 뒤에는 나중에 이 동북선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오긴 하지만은,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까지 나온 장이 뉴타운 중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데 6구역하고 4구역이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진보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광운대 역세권은 GTX가 들어오죠. GTX C 노선. 시간은 아직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모아타운들이 많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진보를 한다는 겁니다. 진보를 한다는 거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입지가 절대적으로 좋다의 문제보다는요, 입지가 상급지가 아니라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폭들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반 시설이나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요, 서로 그게 뭉치면요, 가격들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상승장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진보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비유를 들자면 예전에 제가 그렇게
중학교 때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서 공부를 되게 못했는데 한 20등이 오른 거예요. 근데 저희 누나는 상대적으로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전교 한 9등 이렇게 하다가 전교 5등을 하니까 누나 보고는 잘했다고 하는데 제가 반에서 20등이 오르니까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진보에 대한 느껴지는 감동의 체감들이 저희 부모님한테는 되게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동산 입장에서 제가 이제 이거를 적용을 시켜보면은 부동산도 사실은 가성비 차원에서는 입지 좋은 재개발이 가성비가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빌라에서 새 아파트가 되는 거랑 그냥 재건축에서 새 아파트가 되는 거랑 그 폭들은요 재개발이 더 큽니다. 물론 절대적인 가격은 재건축이 더 높은 경우가 많지만 그만큼 진보의 폭이 안 좋은 데서 좋은 데로 올라가면은 그 폭들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동네를 바라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정비 사업적인 부분에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주변하고 지금 비슷하게 나왔지만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가격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보에 대한 관점에서 입지의 본질을 바라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장이 4구역이나 둔촌 입지 주변 인프라 측면에서 나쁜 아파트인가를 봐야지 지금 이게 나쁜 가격인가 보다는 나쁜 아파트인가를 본질을 봐야 됩니다. 두 지역이 나쁜 입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둔촌주공은 좋은 아파트고 장인뉴타운은 진보하는 입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둘 다 진입하는 거 저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강북에 보면은 분양 안 팔았더니 강북의 첫 평당 4천만 원 넘는 곳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 아이언 2구역의 마포도 클래시라는 아파트입니다. 평당가가 4,013만 원이랍니다. 둔촌보다 조금 더 높죠. 예, 둔촌보다 더 높은데 지금 방금 말한 거는 둔촌도 얘기했고 강북에 있는 장인뉴타운을 얘기했는데 장인뉴타운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왜냐? 마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후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이 마치면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4,013만 원의 후분양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마포에서 4천만 원 이상짜리 분양이 나와? 너무 이거 비싼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비싼 게 아닙니다. 보시면은 지금 아이언뉴타운에서 입지적으로는 마레프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입지로 보면은 마레프보다 조금 더 좋은 아파트긴 하죠. 그런데 보시면은 더 클래시 분양가가 4천만 원입니다. 근데 주변의 분양가를 보면은 지금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도 4,973만 원. 그리고 여기 신축 아파트 마포 자이 더 센트라지 같은 경우도 5,100만 원. 그리고 마포 프레스티 같은 경우도 5,900만 원. 그리고 지금 현재 조합원 물건이 판매되고 있는 물건들도 지금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절대적으로는 이 4천만 원이라는 분양가가 마포에서는 굉장히 비싼 물건이지만은 상대적으로는 주변에 비해서 가격들이 좋은 편이라는 겁니다. 요런 데도 들어가도 됩니다. 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53세대 후분양입니다. 왜냐하면은 1400세대 중에서 왜 53세대밖에 안 나오느냐? 여기는 재개발 물건이 아니라 재건축 물건이라서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고 일반 물량은 한 50세대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강북에서 4천만 원 절대적으로 비싸지만은 주변의 시세에 비해서 이 분양가는 진입을 해도 되는 물건입니다. 다만 여기 지금 제가 진입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진보하는 입지라서 그런 겁니다. 다만 우리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서 전부 진입을 해야지 그냥 이제 앞으로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한다고 하면은 결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지금 분양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둔촌 주공이나 장이 4구역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강북에 있는 마포도 클라시도 결과가 나오겠죠. 저는 뭐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미분양은 모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 같은 경우는 과거의 2021년도, 2020년도처럼 핫한 경쟁률이 나오진 않겠지만요. 이거 자체의 입지의 본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 시장을 잘 건너가고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서울도 지금 이렇게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둔촌주공인 이런 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상대적으로 조금 싸게 나온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광명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광명도 2년 만에 큰 장이 열려 청약 한파 뚫을까? 이것도 12월 달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곧 나오는 게 철산주공 8단지, 9단지, 광명 10단지, 광명 뉴타운입니다. 뭐 지금 분양가가 평당 2,890만 원, 2,400만 원. 예,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2,800만 원이 넘어간 거는 또 광명에서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주택으로 청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세보다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뭐 여기서 전매 제한이나 인근 집값 하락이 변수라고 하는데 하락이 언제까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 5년, 6년, 3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실거주 목적이라면 지금 2, 3년의 거래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광명도 바라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광명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서부권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로 볼 때도 광명은 굉장히 안전한 지역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가격이 비쌀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지금 철산주공 8구단지로 이번에 분양을 하는 데입니다. 2,890만 원이 평당이잖아요. 근데 주변을 보면은 주변의 신축들을 보겠습니다. 여기 신축을 보면은 보십시오. 평당가가 4,3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철산주공 12단지는 구축이죠. 그리고 뭐 준신축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입지적인 부분에서 광명 이편하는 세상 센트라빌, 그 다음에 광명 두산 위브 트레줌 뭐 요런 아파트를 보더라도 가격들이 3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네,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2,800만 원 자체가 주변 시세보다 가격들이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하락의 분위기는 있을지라도 여기도 안전마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산주공 8구단지도 여기도 만약에 내가 광명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사실은 괜찮거든요. 광명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광명시흥 신도시도 얼마 전에 11월 29일인가 30일 날 중도위에서 이제 확정을 짓고 새로운 주거지가 만들어지죠. 물론 그 주거지가 만들어지고 물량이 쏟아질 때는 악재인 시기는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지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겁니다. 광명 뉴타운도 좋아지죠. 그 다음에 광명에는 철산도 전부 다 재건축이죠. 철산 아래쪽은 한주공도 지금 안전진단에 대해서 예비 안전진단 통과하고 준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화지구 바로 밑에는 구름산 도시개발 사업들이 환지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 밑이 그 유명한 광명역 주변입니다. 일직동. 동네 전체가 다 좋은 데인데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까지도 일자리도 크게 들어옵니다. 교통도 개선이 되고 지역 환경 자체가 그냥 새 아파트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강남도 가기 편하고 서울의 주변의 일자리, 구로까지도 일자리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명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진입을 해도 상관이 없는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욕먹을 행동 많이 하죠, 제가. 지금 같은 시장에 이게 뭐 좋다 얘기를 하는 게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요. 저는 현재의 관점에서보다는 미래에 가지고 있으면 유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도 이제 부산은 이거는 분상제가 적용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다 분상제가 적용이 되어 쌌는데 분상제가 적용이 안 되는 비규제 지역의 부산의 대단지 같은 경우는 무순위에서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양정 더자이 샵 SK뷰입니다. 계약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네요. 줍줍을 했는데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계약이. 근데 여기는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좋은 동네고 진보하는 동네라고 하면 더 편하겠죠. 지금 여기 양정 1구역이거든요. 양정 재개발 1구역인데 이것도 줍줍을 마무리했고 주변 가격과 비교해서도 사실은 뭐 아주 비싸다라는 저는 생각은 들진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제일 비싸죠, 상대적으로는. 그리고 앞으로 양정 상구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입지적으로 세대수는 900세대밖에 안 되지만 여기도 이제 곧 분양을 할 거니까 좋은 입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신축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부산은 사실 이 양정 상구역뿐만 아니라 이 길 건너편에 있는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있죠, 시민공원. 여기까지가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부산 같은 경우도 뭐 물량이 나오거나 혹은 입지적으로 판단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준으로 부산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부산은요, 지금 이거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 진구, 남구 요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래도 안전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바닷가 라인 안전한 지역입니다. 비싸다고 불안정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은 되게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점적으로 이런 중구에 있는 북항이라든지 에코델타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안전지역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분류를 했습니다. 해운대, 수영구, 남구, 동래구 정도가 좀 안전한 지역이고 그래도 방어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연제구, 진구, 금정구입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양정은 부산 진구에 있는 거고요. 부산 진구에서도 양정하고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 시민공원 촉진지구 정도가 그래도 앞으로도 진보가 크게 일어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이제 양정 같은 경우는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는 조금 평지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촉진구역, 시민공원 이제 옛날에 캠프 하이아리아 부대가 있었던 그 지역을 공원으로 만든 주변에 있는 촉진지구는 그나마 평지입니다. 조금은 상대적으로. 그래서 요런 지역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좀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 주의할 지역은 이 뒷지역, 이 선 뒷지역들은 투자적인 목적에서는 접근을 하면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규의 정비 사업이나 개발 사업들이 밀집되는 지역들 중에서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지역,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밀집된 지역, 재건축 재개발 촉진지구, 그다음에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북항이나 이런 개발 사업들이 일어나 가지고 밀집된 지역들, 이런 데는 신규 수요와 뭐 센터 마리는 기존 수요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니까 이런 것도 주목을 해야 되고 기회를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은요, 물량이 많은 곳에 실거주로 진입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은 데가 2022년도는 다 지나갔지만은 진구랑 남구, 그 다음에 2023년도는 진구랑 연제구, 2024년도는 동래구, 진구, 사구인데 저는 진구 쪽이나 연제구 쪽, 뭐 남구 쪽에서 지금 가격들이 조금 저렴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교육이 뛰어나거나 혹은 입지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들은 진입을 해서 특히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실거주로 부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고 입주 물량이 많은 데를 최소한 2년 3년 뒤를 기다리는 방향에서 좀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진입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했던 이 선 라인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 점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가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문제는 지금 저는 광명 같은 경우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고 이런 뭐 아현도 마찬가지고 지금 둔촌 주공이나 장이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는 지역 중에서 이제 12월 달에 또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덕현지구죠. 평촌 센텀 퍼스트, 이거는 후분양입니다. 좀 교도소가 보여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이 아파트 가격은 아직 분양가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아마도
조금 가격적인 부분에 입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입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조금 비싸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상한선에 캡을 씌워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비쌀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는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인동선이 조금 예산의 문제라든지 계획의 문제에서 약간의 지연은 일어나고 있지만은 교통 호재도 있고 입지적으로 대규모이면서 학원가에도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이 위에 아이파크라든지 그다음 어바인 퍼스트가 주변에 다 몰려 있어요 신축들이. 그래서 서로가 승수 효과를 낼 수 있는 역할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됐으니까 인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입지가 좋더라도. 근데 거꾸로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던 이런 둔촌 주공이나 이런 아파트는 세대수가 4,700세대 일반 분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인기가 좋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 지역의 결과도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서울의 둔촌주공,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광명에 대한 부분들도 주목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시장의 판도를 가져갈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도 12월 달은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잘 된다는 건요. 지금 시장의 수요가 죽지 않았다는 것들을 아마 반증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좋은 입지와 주변 시세 대비해서 저렴한 가격들 이 만약에 나온다면 즉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된 지역들은 내가 무주택자거나 자격이 주어진다면은 한번은 도전해봐도 됩니다. 특히 뭐 둔촌주공은 사실은 그 부엌에 창하고 옆집과 옆집이 서로 이렇게 180 정도밖에 이격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서로 인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플로터 타입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에 대한 부분들 뭐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 중에 못난이더라도 선택을 받는다면은 아마도 향후에 좋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